고지혈증 약은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과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지혈증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단일 품목으로 처방이 가장 많았던 약이 고지혈증 약인 리피토였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평생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모르시니까 부작용인 줄도 모르고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부작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면 미리 대안을 찾아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 약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그리고 이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이에요.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10에서 25% 정도가 근육통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꽤 높은 수치죠.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스타틴은 근육세포의 칼슘 저장고에서 칼슘 방출을 조절하는 수용체에 영향을 미쳐서 칼슘이 불규칙하게 방출되어 근육통과 근육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의 에너지 생산을 돕는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근육통이 생겼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성분으로 바꾸셔야 해요. 그런데 이 근육통은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은 경우에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근육통을 고지혈증 약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근육통이 계속된다면 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횡문근 융해증과 같이 근육이 녹아내리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요. 근육통이 심하고 근력이 약해지고 또 소변색이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거나 또 소변량이 줄어들면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고지혈증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주로 폐경기 전후죠.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이런 여성 호르몬의 원료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이용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고지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할 때 그리고 또 제거를 할 때 이 갑상선 호르몬이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분해하고 제거하지 못해서 고지혈증이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갑상선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근육 손상이 오기 쉬운 질환인데요. 여기에 고지혈증 약까지 더 추가가 되면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간 수치가 올라가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이나 무력감, 그리고 오심, 구토, 식욕부진, 황달과 같은 이런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치가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간 수치의 상승은 대부분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70% 정도는 계속해서 복용을 해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30%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혈액 수치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특히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고요. 5년 이상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부작용을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이런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는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지혈증 약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동안에 이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이 물질들의 합성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막 변성이 일어나서 이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당뇨병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스타틴 복용 후에 인슐린 분비가 9% 정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봐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1년 미만 복용 시에는 1.25배, 그리고 1년에서 2년 복용 시에는 2.22배, 그리고 장기간 복용 시에는 최대 2.6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죠. 보통 당뇨병 경계에 있는 분들이 이 스타틴 복용 후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고강도 스타틴을 복용한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고지혈증 약 때문에 이 혈당이 올라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요. 당뇨병이 생겼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당뇨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이 약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병이 생긴 근본 원인은 살피지 않고 그 결과만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코큐텐의 수치를 낮춥니다. 코엔자임 Q10을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큐텐은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고 또 운동 능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이 간에서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큐텐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도 더 많이 생겨서 스타틴을 더 많이 먹으니까 이 코큐텐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고지혈증 약을 먹는 이유가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이 혈관과 심장을 보호해 주는데 이 고지혈증 약 때문에 이 코큐텐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이 코큐텐도 함께 먹는 것을 권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우리 뇌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이 지질인데요. 그 원료로 쓰이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감소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니까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도 적게 만들어져서 남성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피로감이 올라가기도 해요. 스타틴계의 약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스타틴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와 우리가 손발톱 무좀약으로 많이 먹는 항진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부정맥 약과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거나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돼요. 요즘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 프로그램으로 의약품의 중복 여부나 병용 금기 등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약들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꼭 DUR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약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는 자몽 주스와 이 스타틴을 함께 먹게 되면 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상승해서 근육통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몽 주스는 우리 몸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데요. 이 자몽 주스와 상호작용하는 약이 70에서 80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든지 그 복용 기간 동안에는 자몽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근육통, 그리고 또 간 수치 증가,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커지고요. 또 코큐텐이 감소하는 거고요. 이 밖에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호르몬의 합성이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로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그리고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부정맥 약 등이 있고요. 또 자몽 주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저희 약국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고지혈증 약 드시는 것을 아무 부작용 없이 너무 안전한 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특히 고지혈증 약은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복용에는 그 부작용과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도록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통해서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영상은 지난번 제가 올려드린 고지혈증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이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건강 습관을 들이셔서 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